안녕하세요. 리스닝아트 지혜쌤입니다. 2021년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끝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고 심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불리는 우리 시군구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11월이 되면은 저희는 조금 긴장되고요. 겁이 나요. 저는 지금도 2008년 10월, 11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우 최진실 씨가 2008년 10월 말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2008년 11월에 응급실 당직을 쓰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최진실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힘들었다는 거 이제 인지하신 분들이 많은 시도를 하셔갖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매년 저는 11월이 되면은 저도 모르게 막 긴장을 하게 되고, 오시는 분들 조금 더, 내원하시는 분들 조금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챙기게 되면은, 저희 같은 하이터치 직업군이라고 하는데요. 돕고, 돌보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것과 관련된 전문직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상담 선생님들, 심리치료사, 교사, 교수, 사회사업가, 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또 다른 전문 의료직들을 하이터치 직업군이라고 하는데요. 11월이 되면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여러 가지 번아웃 증상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의 힘듦이나 번아웃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 번아웃에 대한 우리 상담하는 선생님들의 상담자들의 번아웃 증후군과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영상들 보면은 다들 각자 직업군에서 각자 그 직업군 전공을 그 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각자의 관리 방법이 있어요. 오페라 가수는 목소리를 돌보죠. 그리고 야구 투수는 팔을 돌볼 거예요. 다치지 않도록. 목수는 장비들을 항상 최고의 상태로 돌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진작가는 본인의 눈과 카메라를 막 돌보겠죠. 무용수들은 본인의 다리, 발을 돌볼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나와 있는 책들도 그렇고 상담자들은 자신을 어떻게 돌보는가에 대한 영상이나 자료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같은 하이터치 직업군, 상담하는 사람들은 왜 소진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돌보는 직업이라서 그래요. 누군가를 돌보는 직업이라서. 상담의 핵심은 돌봄인데요. 1978년도에 정신과 의사 스카펙,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쓴 저자죠. 스카펙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이 진정으로 존중받는다고 느껴질 때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낀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감정, 난 소중한 사람이야. 이거는 정신건강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자기 단련의 초석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 돌봄의 핵심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과 같은 맥락을 띠고 있어요. 근본적인 핵심 요소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가 근본적인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 돌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하이터치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내담자들을 돌보고 계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거기서 소진이 오는 것 같아요. 이 돌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자면요. 우리 돌보는 것은 이 상담이라는 직업에서 지속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돌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소진됐다는 얘기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유능감이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징조라고 해요. 그래서 타인을 돌볼 수 없게 되는 이 소진 증후군, 이 소진된 상태는 저희와 같은 하이터치 직업군에서는 가장 강력히 지향되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 돌봄은 순환 과정을 띠고 있어요. 돌봄은 순환의 형태를 띠는데요. 돌봄 3요소가 있거든요. 돌봄 3요소를 잘하면 초신가를 지나서 숙련된 상담가가 되는 건데요. 그 돌봄의 3요소가 뭐냐면요. 공감적인 애착, 적극적인 몰입,
분리감 느끼기, 분리하기 이렇게 세 개의 사이클로 되어 있어요. 6단계 공감적인 애착은요. 적정 수준의 애착인데요. 상담 분야에서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거는요. 내담자, 타인을 지나치게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타인의 괴로운 감정, 슬픔, 공포, 수치, 불안, 절망을 공감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느끼고 그 사람의 인생 드라마를 내 안에서 되풀이하면서 내 마음속에 반복하게 되거든요. 상담자들은요, 타인의 세계를, 내담자의 세계를 경험을 하지만 압도당해서는 안 됩니다. 압도당하지 않고 적정 수준의 애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수년간의 수련, 실습, 슈퍼비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몰입인데요. 상담자들이 실제적으로 내담자와 같이 이제 관계를 지속하면서 치료가 진행되는 건데, 그 직접적인 일하는 관계, 단계에 대한 거예요. 몰입이라는 거는. 적극적인 몰입이 저절로 되는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상담자들은 내담자들과 지속적으로 애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담자들을 위해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일함으로써 돌봄의 사이클에서 적극적인 몰입이 저절로 되는 단계가 되는 게 몰입 단계예요. 우리 부모의 양육은 그 자녀의 평생 동안 지속되잖아요. 근데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그 부모의 양육보다는 단축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짧은 기간 내에 양육이 일어나는 거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상담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감정적인 보살핌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돌봄의 3요소 중에 세 번째 단계는 잘 분리하기인데요. 이 직업적인 분리에 대해서 다룬 문헌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분리는 부모가 자녀를 성장시켜서 독립시키는 그것과 좀 비슷한데요. 타인을 돌보는 것과 그리고 상담자, 나 스스로를 돌보는 것 사이에 최적의 조화를 이루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슬픔을 예견하는 거, 그리고 상실되는 거, 서로 헤어지는 것을 경외하는 거, 좋게 여기는 거가 분리에 도움을 줍니다. 분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상담자가 내담자와 헤어질 때는 잘 분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회기 때 서로 좋아졌던 것들 검토하고 또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별을 서로 고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